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화성 미제 사건 9건과 다른 5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현재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5년째 수감돼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미제 사건 수사팀 형사, 프로파일러 등을 집중 투입해 9번에 걸쳐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자신의 DNA가 검출된 4건과 나머지 5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했으며 화성 사건 전후 3건의 미제 사건과 충북 청주에서의 2건의 범행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백 진술을 하기 시작했으나 신빙성 확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백의 임의성, 신빙성, 객관성 등을 확인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체개혁 방안에 따르면 검찰의 대표적 병폐로 지목되온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을 불러들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검찰 발표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 개선 조장관 관련 수사를 개혁대 반개혁의 구도로 몰아가려는 여권 공세를 검찰이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은 변호사는 정치권의 주장대로 검찰개혁을 할 테니 조장관 관련 수사에 간섭하지 말란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 상이 북미가 오는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미가 실무협상에서 지난 하노이 회담 합의 실패를 만회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5일 시작되는 실무협상에서는 미국 대표 스티븐 비건 미국 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쪽 수석대표 김영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처음 만나 북핵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깨끗하게 제거될 때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가로 체제 안전 보장이나 제재 완화 해제를 해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이소영이었습니다. 가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잠깐만 해야지 하면서도 몇 시간 내내 핸드폰만 붙잡는 제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자주 SNS를 하다가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색다른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틀 동안 SNS를 삭제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날은 허전했던 것 같기도 해요.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켜도 할 일이 없어서 다시 집어넣기를 반복하고 어플을 다시 설치할까 고민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튿날은 달랐습니다. SNS가 없는 생활이 조금은 익숙해졌는지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서 남는 시간이 늘어나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들에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특별한 도전으로 남다른 하루를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무채색의 도시, 자동차의 클락션 소리, 사람들의 빠른 걸음들, 그리고 그 속의 우리. 이처럼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뉘을 곳 없는 그대를 위해 준비했어요. 시안가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시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대의 이야기를 꺼내보는 곳. 여기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시살롱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젊음, 아픔, 어른? 잘 떠오르지 않기도 하고 뭔가 말하고는 싶은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혹은 다양한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선택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저는 딱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청춘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춘입니다. 한 올의 청춘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난 부은 얼굴로 눈을 떠 술 때문인지 하루를 또 시작해야 해. 나이는 먹고 돈은 벌어야 하니까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 청춘도 그냥 흘러가 버리네. 그냥 이렇게 지금을 즐기면 돼. 이 순간에 행복하면 돼. 흘러가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 아무것도 기다려주지 않아. 쉼없이 계속 흘러가. 흘러가 우리의 청춘은 흘러가. 모든 일은 흘러갈 거야. 흐르는 대로 둬.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생각하겠지. 참 어렸었구나. 내게 주어진 순간에 행복하자. 우리 젊음은 흘러가니까. 흘러가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 아무것도 기다려주지 않아. 쉼없이 계속 흘러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방금 읽어드린 시는 기용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시 질투의 나의 힘은 기용도 시인의 유고 시집인 입속의 검은 잎에 실려 있어요. 기용도 시인은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뒤 창작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989년 종로의 파고다 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비록 시인으로서의 기용도의 삶은 짧았지만 그의 많은 시들이 계속해서 회자될 정도로 독특하고 감각적인 시를 쓴 것으로 유명하죠.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폭압과 공포의 심리를 발견해내고 우울한 과거의 체험을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시는 암울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일상에 대한 환명과 고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죠. 이쯤에서 김동률의 청춘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들 만났다 하면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던 이야기, 서로의 꿈들을 함께 부풀었었고 설레었고 내일이 두근거렸지. 언제부턴가 하루가 짧아져만 갔고 우리들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갔지. 영원할 것 같았던 많은 것들 조금씩 사라져갔지. 솔직했었던 그때가 그리워. 때로는 쓰라렸고 때로는 부끄럽고 그래서 고맙던 거칠 게 없던 시절. 모든 걸 나눌 수 있었고 같은 꿈을 꾸던 시절. 뭐가 달라진 걸까? 우린 지금 무엇이 중요하게끔 된 걸까? 다들 모처럼 모인 술자리에서 끝없이 하는 이야기, 그때가 좋았다. 언제부턴가 더는 꺼내지 않는 20살 서로의 꿈들. 됐었던 그때가 그리워. 때로는 다독이고 때로는 나무라고. 그래서 고맙던 외롭지 않던 시절.
시절 뭐가 달라진 걸까? 우린 지금 무엇이 소중하게끔 된 걸까? 우린 결국 이렇게 어른이 되었고 그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되었지. 뭐가 달라진 걸까? 우린 아직 뜨거운 가슴이 뛰고. 질투는 나의 힘은 미래의 내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는 많은 공장들을 세우고 개처럼 지칠 줄 모른 채 머뭇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이었으나 적극적으로 나선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누구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누구도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희망은 질투뿐이었던 것만큼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은 곧 질투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기록하는 유서에 적었죠.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지칠 줄 모르고 헤맨 어린 나의 삶은 타인에 대한 질투였을 뿐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던 삶. 여러분의 청춘은 어떤 모양인가요? 거울 속 제 얼굴에 위약의 침을 뱉고서 크게 웃었을 때, 자랑처럼 산발을 하고 그녀를 앞질러 뛰어갔을 때, 분노에 북받쳐 아버지 멱살을 잡았다가 공포에 떨며 바로 놓았을 때, 강 건너 모르는 사람들 뚫어지게 노려보며 숱한 결심들을 남발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즐겨 제발 욕해달라고 친구에게 빌었을 때, 가장 자신 있는 정신의 일부를 떼어내어 완벽한 몸을 빚으려 했을 때, 매일 밤 치욕을 우유처럼 벌컥벌컥 들이켜고 잠들면 꿈의 키가 쑥쑥 자랐을 때, 그림자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서 그 그림자들 거느리고 일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사랑한다는 것과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 같은 말이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아프지 않고 멀쩡한 생을 남몰래 흠모했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었을 때, 그때 꽃피는 푸르른 봄이라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청춘이라는 방금 읽어드린 시는 신보선 시인의 청춘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 내 의지와 다르게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아 앞이 보이지 않고 땅은 내 머리를 향해 오네 이 목적 없는 청춘은 냉기가 흐르지 도망치는 청춘은 눈물도
눈물도 차가워 큰 다리를 건너는 그림자를 봤어 그 언젠가 어둡고 황량한 길에서 이 정막을 지나면 어디든 닿을까 달리던 커다랗고 거친 나의 슬픔은 이 정막을 지나면 어디든 닿을까 방금 들으신 노래는 하비누아주의 청춘이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시는 신보선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인 슬픔이 없는 15초에 실려 있습니다. 신보선 시인은 199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시집에는 14년간 시인이 쓰고 발표해온 58편의 시를 묶었습니다. 오랜 세월 간직한 일기장에서 나옴직한 말들과 구체적이고 내밀한 개인의 경험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는 시인이자 사회학자라는 독특한 이력만큼 시 속에서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애틋함과 연민이 잘 드러나고 있죠. 피부치의 그리움, 빗나간 화살과 함께 떠나간 사랑, 미망처럼 맴도는 이별, 불확실한 운명과 이상. 그의 시를 보다 보면 어쩐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시 속의 나는 자신의 젊은 날의 기억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봅니다. 자신의 모순된 모습에 스스로를 경멸하기도 하고 분노로 인해 아버지의 멱살을 잡다가도 흠칫 놀라 손을 떨기도 하고 실패한 무언가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려보면서 내가 꼭 성공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기도 했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워 친구한테 욕 좀 해달라고 빌 때도 있었고 온갖 치욕을 들으면서도 그것들이 자신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으며 가로등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의 전부라고 느낀 적도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말과 같은 것. 너무너무 살고 싶었기에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었던 것. 이보다 더 솔직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힘겨운 날들을 반복한 시간이었어도 그때 자신이 가장 꽃피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단 한 번뿐이었던 청춘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신보선 시인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까스로 인간이다. 그리고 시로 썼죠. 우리가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는 셀 수 없이 많다. 오늘은 그중 하나만 보여주마. 그리고 내일 또 하나,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정확한 답을 찾으려고 시를 읽기보다는 오늘처럼 어렴풋하게 자신의 마음에 닿는 문구 하나를 찾고 곱씹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의 리듬을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김필의 청춘 들으며 이번 주 시시각각 시살롱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닥일 수 있는 시들로 찾아뵐게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지금까지 제작의 한솔지, 기술의 박지민, AD의 최서영, 진행의 전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여 잠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